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게임이 어떤 행복감을 주는가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요번에는 게임 그런 예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게임, 컴퓨터 게임이라 그래갖고 뭐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개인한테 유익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어 월즈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허드렛릭 경쟁이라는 전쟁이라는 이런 게임인데 이거는 타임지의 그 표지로도 나왔던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 집안일을 먼저 하도록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집안일이 예를 들어서 개 목욕시켜야 될 일, 그다음에 뭐 빨래하는 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뭔가 게임적인 요소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개 목욕은 여기 뭐 나왔지만은 털과 허물로 괴로워하는 견공 처녀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놨고, 그다음에 빨래는 마술로 깨끗한 옷 찢기 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간 제한도 두고, 그다음에 들키지 않아야지만 또 그 게임의 점수를 획득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노래하면서 하면 뭐 점수가 더 좋아진다든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집안일은 아주 싫은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가끔 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뭐 설거지 하라 그러고 빨래 하라고 그러고 쓰레기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 게임을 함으로써 집안일이 좋아서 하는 일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 뭐 배우자가 깨기 전에 미리 깨갖고 무슨 일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점수가 올라가면 그 게임에 있는 아바타가 레벨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쟁을 시킴으로써 아까 우리가 지금 게임의 특성에서도 봤지만은 힘든 일들이 피에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긍지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그러니까 현실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게임을 게임에서는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알터너티브 리얼리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ARG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또 상당히 유명한 것이 교육 게임이 있습니다. 퀘스트 투 런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세대는 컴퓨터를 다루는데도 능숙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을 다루는데도 능숙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태어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게임을 이용해서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적용된 게 뉴욕시였어요. 뉴욕시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고등학교 학교별로 이제 어떤 학습 능력 같은 걸 측정을 해갖고 어느 학교는 좀 나쁘고 어떤 게 좋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하층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빈민가에 있는 그 학교에 먼저 적용을 했었대요. 근데 뉴욕시에 있는 하층민들이 있는 그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이거는 우리도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데입니다.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학 진학률도 거의 없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이 게임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을 게임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메가더 재단하고 여기 빌앤 멀랜더 재단이 후원을 했는데, 이 빌앤 멀랜더 재단이 바로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재단이 여기에 돈을 엄청 투자를 해갖고 그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전부 다 게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어떤 그 탐색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태스크,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뭐랄까, 영어로는 퀘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이고, 학점을 매기지 않고 ABC 학점으로 매기지 않고 레벨업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보스 레벨이 가장 최고 위고, 뭐
신입 레벨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그런 레벨을 정해갖고 그 레벨을 성취하는 것이 그 ABC 학점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논리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전문 능력 거래소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능력자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영어 작문을 잘한다거나 음악을 잘한다거나 하는 학생들을 초능력자로 등록이 되게 돼 있고,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학생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두 학생 다 레벨업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게임에서도 레벨업이 되고 실제 자기 실력도 아마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쟤한테 공부를 배운다 이러면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텐데, 뭐 비법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지적 강점을 초능력으로 선전을 함으로써 이것이 학교 자체가 어떤 뭔가 노는 것 같은 걸 하면서도 자기의 학습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면은 아예 시도도 안 했을 것들을 시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보통의 그 일들, 어떤 외적 보상이 주어지는 보통의 일들은 처음에 잘했을 때 하고 못했을 때 이렇게 그것이 탄성이 적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그 다음에는 잘한 것들이 별로 기분을 행복하게 못 받는다 그랬는데, 게임으로 함으로써 잘할 때는 항상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형태로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게임의 특성은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 싫어할 수 있는 일들을 재미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실증 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는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제 딱 그 좌석에 앉아갖고 몇 시간을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또 재밌게 만든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Day in Cloud라는 건데,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반대로 가는 두 비행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뉴욕에서 뭐 LA까지 간다 그러면 뉴욕에서 LA 가는 비행기하고 LA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 두 비행기가에 탄 승객들이 같은 편이에요. 같은 비행기 탄. 그래서 그 승객들끼리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내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구글 앱하고, 그 다음에 버진 아메리카라는 그런 조그만 회사가 이제 그거를 개발했는데, 그러면 이제 승객들은 처음 만난 승객들이죠. 근데 그 승객들끼리 힘을 합쳐갖고 과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제가 뭐 퍼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뭐 미로 찾기일 수도 있고, 퀴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퀴즈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또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반경 150km 내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게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찬스가 있는데 전화 찬스 쓰시겠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GPS나 이메일, 트위터, 메신저 이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임의 그 모토는 여기 나와 있는 재밌는 얘기죠. 즐기세요. 단 일어나지만 마세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는 그 승객으로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괴로운 시간이 재미있고 모험에 차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발전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냐면 명예감을 느끼고, 뭐 어떤 어려운 퀴즈를 풀으면 그 사람이 명예가 되겠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에서 느끼는 중요한 피에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외적 보상이 아닌 거죠. 외적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그거를 돈을 벌었을 때 자기가 기쁨을 얻는 걸 외적 보상이라고 그러고, 게임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를 열심히 해갖고 얻는 그런 행복감, 그걸 우리가 내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적 보상을 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고의 플레이어한테 1등석으로 옮겨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1등석을 가라고 그러면 대부분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면 벌써 옆에 사람은 친해진 거예요. 옆에 승객이랑 친해져 갖고 자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게 유대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승리해갖고 이제 내리면은 거기서 이제 그 내리는데 그 승무원들이 쫙 서갖고 지상 직원들이 막 박수를 쳐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 뭐 재밌죠, 그죠? 그걸 해갖고 뭐 세상에 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 비행기를 탔다는 괴로운 시간이 그것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무의미한 어떤 일을 해갖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인데, 이 게임 중에서는 또 실제적인 어떤 뭐랄까 실제적인 성공도 생겨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거는 MMORPG의 어떤 예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크라우드 소싱 게임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대중들한테 뭔가 해서 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합쳐 갖고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건데요. 이거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돈을 이제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공금으로 쓰고 이제 영수증을 이제 첨부해 갖고 쭉 하는데, 그걸 굉장히 영수증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써서 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조사하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스캔해 갖고 데이터베이스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봐갖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영국 의원들 중에 28명이 여기서 그 일반 플레이어들한테 지적에 걸려갖고 그 영수증이 허튼 영수증, 그러니까 가라 영수증이었을까 뭐 하여튼 불법적인 돈을 썼기 때문에 걸려서 28명이 사퇴를 할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의 악을 몰아내는데 어떤 게임이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folding at 이거 영어 잘못 썼는데 folding at game home이라는 그런 게임은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3D 그래픽 환경을 이용해 갖고 하는 건데, 그 인체는 약 10만 개의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만 개의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뭐 성장이 잘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의 경우만 따져보려고 해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작동해야 되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하는 일 자체는 일반들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놔보고 저쪽에다가 놔보고 그 단백질을 접는다 그러는데, 근데 접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야지 되는 그런 일인데, 그거를 뭐냐면 전 세계적, 그러니까 전 세계 공개를 하고 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봐 갖고 이 단백질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0년도에 네이처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처라는 거는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들이 네이처에 논문을 내면은 학교에서 엄청나게 보상을 해요. 1년 연봉 정도를 줄 정도로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그래서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 이 참여한 사람 명단을 다 집어넣어갖고 논문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공동 저자가 5만 7천 명이었다 그러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5만 7천 명이 참여를 해서 각자 그 단백질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한 결과들을 모아갖고 그걸 갖고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실 게임이라 그러면 이건 버추얼한 세상이죠, 그죠? 버추얼한 세상인데 그것이 리얼한 거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가 뭐가 있냐면 세티 애톰이라고 해서 거기 그것은 외계 신호를 분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전파 망원경이 있어갖고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일일이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나눠 갖고 함으로써 상당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의 예로는 가장 좋은 예는 위키피디아죠. 위키피디아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본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한 거지만은 막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사람들이 1억 시간 정도 일한 정도를 의 일이 축적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천만 명이 참여하고 거기서 3억 6백만 개의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초대형 그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밌죠, 그죠? 우리가 재밌게 놀면서도 인간은 어떤 뭔가 긍지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버추얼 세계에 놀면서도 이런 실제적으로 세상을 구하는 우리가 뭐 농담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잘 안 되는 거를 영어 단어는 트래지디 오브 커먼스, 즉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을에다가 어떤 밭을 같이 경작하는 밭을 놔두면 그 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밭에 일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랑 좀 통하는 얘기죠. 공산주의는 모든 것들이 공동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자기 밭을 따로 떼주면 그것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거기선 소출이 많다 그러죠. 근데 잘 되는 게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려면은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세계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세계. 그래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탐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협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분투라는 거는 이제 그 아프리카 용어입니다. 아프리카 언어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 애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사탕을 놓고 자 너희 10명이 뛰어서 제일 먼저 갔다 온 사람 사탕 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10명이 똑같이 뛰더라는 거예요. 같이 줄 맞춰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먹으면 쟤를 못 먹잖아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동하는 마음이 우리 현대에서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실제로 인간 본성에서는 협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게임 체계. 그래서 어떤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워크래프트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있을 때는 그 미션이 확실히 뭐인지 명확해야 되고 그 미션을 이루었을 때는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결과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단백질 접는 게임에서도 그 단백질을 그냥 무료하게 접긴 하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접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가 좋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까 뭐죠?
나슈인가요? 그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게임 체계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의해보자고 했던 것이 공유 경제였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 자기 사유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좀 따뜻한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게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게임은 그렇게 그걸로 하고 뭐랄까 내가 돈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내 돈을 뺏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뭐를 아까 내적 보상은 대가가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외적 보상은 대가가 있는 건데 오히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이라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 긍정적인 기분이 나타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음의 어떤 심리의 체계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기술적인 면도 변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경제적인 심리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감성의 흐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현 실생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들이 참여 대역폭, 즉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참여하는 노력도 더 많고 참여하는 시간도 많게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한 뭐 몇십 년 지난다면 모든 게 게임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게임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게임을 함으로써 뭔가 능력이 쌓였다는 겁니다. 어떤 해당 게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적인 뭐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쌓였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책 중에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든 1만 시간을 하면은 뭔가 이룬다는 거가 이제 거기 책의 주제인데 예를 들자면은 빌 게이츠가 그랬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딱 컴퓨터가 나오는 그 시기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한 10,000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일찍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퇴하고 한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래서 10,000시간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틀즈가 뭐 여러분들 비틀즈를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틀즈는 지금 락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밴드였습니다. 그 밴드가 크는데도 10,000시간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비틀즈가 무명 시절에 그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일을 했습니다. 뭐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연주를 하고 돈은 별로 못 받고 그래갖고 이 비틀즈가 10,000시간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데이트를 치고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비틀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내공이 쌓인 게 10,000시간을 한 건데 게이머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20세까지 그 10,000시간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 게임을. 그래서 10,000시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시간씩 뭐 그래서 3년인가를 매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함으로써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뭔가 개입해서 뭔가 하는 일,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상호 존중, 딴 사람들을 존중해갖고 뭘 하는 일. 왜냐면 여러분들 그 같이 편 먹고 하는 그런 게임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동의 약속을 하면 그걸
지킨다든지.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IQ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IQ 중요하고 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 후반 뭐 이때는 EQ가 중요하대요. 감성적인 능력이 중요하대요. 근데 지금은 PQ가 중요하다 그래요. PQ라는 건 뭐냐면 핑이에요. P는. 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컴퓨터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컴퓨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사회적인 자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 많이 해갖고 나 인생 망했어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생겨갖고 이 능력은 굉장히 복잡한, 앞으로는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한 세상에서 큰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들은 굉장히 어떤 딱딱 이미 나눠져 있는 거에 어떤 부분을 잘 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 우수하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자극이 오는 데에서 뭔가 자기가 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능력이 게임을 20세까지 만 시간을 하면서 축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미래는 인간은 지금 계속 뭐 이 땅에 인류가 등장할 때부터 아까 얘기한 강아지들도 게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게임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좋은 게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100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우주적인 게임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서로 이게 게임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슨 형태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좀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